자, 이어서 화요일마다 만나는 분이죠. 김현정 민주당 의원 제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의 김현정 의원. 자, 뭐 주말에도 계속 투쟁하시고 또 밤에도 또 새로운 또 투쟁도 시작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당에서 또 새로운 투쟁, 새로운 전략 이거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어제 2차 네. 비상행동 이제 국회의원들 들어갔고요. 본청 앞에서 이제 선포식도 했고 이제 국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강화문이나 용산으로도 나가자. 그래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본청 앞에서 또 저기 방송 유튜브 통해서 방송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고요. 또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제 국민행동 3차 국민행동의 날 그 집회도 했었는데 그것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이어갈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는 결정이 됐고 아니요, 이번 주만 결정됐고요. 다음 주는 주는? 아직은 이제 다음 주까지는 아직 논의는 안 했지만 네. 아마도 뭐 그 자연스럽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거 또 판사 겁박하기 위한 장애 집회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나는 한동훈 대표의 그 진짜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유체이탈 합법 아닙니까? 네. 아니 이렇게 장애 집회 해가지고 징역형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판사 겁박이에요? 네. 그거는 그 자꾸 그 국민의힘이 장애 집회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던데 네. 저희가 하는 그 장애 집회는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는 것하고 네. 전쟁 책독 중단하라 이 두 가지가 장애 집회 우리 이유입니다. 그리고 슬로건도 다 그렇고 장애 집회에 그 백도로에도 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자꾸 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지 아주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뭐 국민들도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 온통 그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와 그렇죠. 관련해서 하수분처럼 쏟아져나오는 의혹들 예. 이것들을 지금 다 물타기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온통 모든 화력들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으로 지금 다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어떤 거에 더 분노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역시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구나.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판결이 이제 검찰에서 조작한 그 편집된 잘못된 사실관계에 네. 터잡아서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선고가 대단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기소가 왜 이루어졌습니까? 기소가 왜 이루어졌느냐. 대선 패배 이후에 정말 먼지털이 수사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의 검사와 그 수사관들 투입해가지고 정말 그야말로 정적 죽이기성 표적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터잡아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딱 봤을 때 이제 이 판결이 아쉬운 게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그 사진.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단체 사진 15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찍은 사진으로 편집해 갖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요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것을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유추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유추 해석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팩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이제 성남시에 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법, 지방균형법 이런 등등 해가지고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5개의 공공기관에 관련돼서 의무조항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그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을 했다.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식품연구원 부지 소위 말하는 지금 이 백현동과 관련된 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수용했다.
이게 팩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지금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근거로 얘기한 게 협박 발언. 이것은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네. 한 것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선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예. 그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남시청에서 받은 것이다, 용도 변경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섞었어요. 섞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5개 공공기관이 아니라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 등을 협박을 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짜집기 했지 않습니까? 예. 요 짜집기 한 것은 검찰이죠. 그렇죠. 이 짜집기 한 검찰의 그 주장을.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한 네. 상태에서 잘못된 법률을 적용한 거죠. 잘못된 법률이 또 뭐냐면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네.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후보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협박을 받았다, 협박을 네. 했다라는 것은 제3자 아하. 국토부가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위도 후보자의 성품이나 자질, 네. 능력과 관련돼야 되는 것인데 아하. 협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주관적 인식과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도 법리 적용도 잘못된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대단히 아쉬운 판결이었다는 네.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그 그렇죠. 발언인데 예. 그것도 국회 이제 증감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일을 그걸 이제 가져와 가지고 요리저리 막 해가지고 검찰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공직선거법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요. 네. 87년 체제 이후에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가혹하리만큼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해창 저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 네. 또 그런 거 관련된 것도 홍준표 당시 후보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 승리한 쪽에서는 다 그거에 대해서 포용하고 그렇죠. 왜 그럽니까 그걸? 국민 통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이 선거 때문에 얼마나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은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그 낙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있고요. 네. 당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공표가 있어요. 음. 그런데 낙선 목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중됩니다, 형이. 그런데 당선 목적으로 이건 기소된 거예요, 이 건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예.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했다. 네. 뭐 이런 거죠. 허위사실 공표. 그런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아하. 그만큼 형평성, 그 형량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정말 현저하게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지금 돌이켜봐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다 이제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그때 손해 보고 저런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그거 하나 있죠.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는 10원 한 10원 한 장 손해 끼친 적 없다라고 하고 또 당시에 우리가 많이들 이제 잊고 계시던데 당시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 한테 예. 그 변호사 소개해줬다. 이것도 명백한 허위였잖아요. 그것도 있었네요. 그 관련해서 6건인가가 고발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예.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지 공소시효가 중단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단돼요. 임기 끝나면 다 이거 다 기소해가지고 다 수사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훨씬 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허위사실과 관련된 공표들을 했는데 그건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네. 국민들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네. 대통령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의 이제 자리에 가는 것인데 지금 이후에 낙선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1심 선고 징역형까지 나오게 되는 이 흐름까지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예. 이 윤석열 검찰에서 얼마나 지금 나쁜 행위들을 한 거냐면
정치의 사법화를 완전히 조장했단 그렇죠. 말이죠. 예. 지금 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1심 선고를 한 거거든요. 네. 그 원인을 제공한 거거든요.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죠. 네.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헌법에 예. 정당 민주주의 규정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이 판결에서 만약 이게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면 433억 원이라는 그 돈을 네. 제1야당이 반환해야 되잖아요, 우리 당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정당의 존폐와도 연관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이런 함의가 대단히 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기소하고 또 조작된 사실관계 기인해서 너무 그 과한 형량이라든지 그 유죄 판결에 대해 있어서는 네. 이건 반드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 적용 측면에서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서 충분히 저희는 다시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아하. 지금 민주당 이제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파악하신 지금 분위기?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를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가장 그 결속력이 강한 그런 상태이죠. 네. 뭐 또 보수 언론과 또 여당에서는 그 민주당의 분열을 또 이제 조장하는 뭐 플랜 B 얘기도 하고 벌써 뭐 삼김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또 하던데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의 내부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네. 잘못된 이 윤석열 검찰과 공정과 상식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그 맞짱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우중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하고 했고 또 이번 주에도 집회가 예정돼 있고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재판에 대한 결과 앞으로의 항소심 어떻게 될지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또 투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차원의 활동도 하겠지만은 가장 당면한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28일까지인가요? 28일까지? 29일까지죠. 29일까지 이거 공표할지 아니면은 뭐 거부권 행사할지 결정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뭐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이죠. 아마도 오늘 오늘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다 해외에서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예. 야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전공 아닙니까 전공.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사례 있지 않나요? 출장 중에 뭐 워낙 해외를 많이 나가 있으니까 출장 중에 많이 뭐 전자결제 예, 많이 했었죠. 예. 인사 관련해서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된 것일 수도 있죠. 아 해외에 있을 때 해외에서. 아무래도 좀 더 저걸 피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28일에 이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재의결 재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세 번째 3세번이라는 우리 말도 있는데 세 번째 특검법 이번에는 꼭 통과가 돼야 된다.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돼야 되는데 네. 이제 결국은 28일까지의 우리 그 정세, 그러니까 뭐 민심, 여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좌우할 것이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느닷없이 한동훈 대표가 꼬랑지 내리면서 완전히 대단히 당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갑자기 결사항전한 태도로 막 지금 특히나 이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네. 더 결속을 해가지고 아, 이제 저 특검법이 그 제2호고 들어왔을 때 찬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 전보다 줄을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근데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네. 정말 그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정말 국민들한테 이런 정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뭐 독소조항 얘기하면서 제3자 특검, 제3자 추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네. 저희가 그런 명분을 주어지기 위해서 13가지 의혹 중에서 단 두 가지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하고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하는 그 내용으로 수정해서 수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놨더니 지금 와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프레임을 싹 바꿔가지고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예. 거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거의 지금 70%가 거의 육박한 그 민심이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소위 말해 사법 리스크 가지고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언간선심이죠. 그리고 갑자기 특별 감찰관을 뭐 대단한 것을 결정한 것처럼 그것을 특검을 대체하는 거로 이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또 그 언론 플레이하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네. 어떻게 특감하고 특검이 같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특감을 이른바 친윤 친한계에서 뭐 이 특감을 놓고 다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만장일치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이제 이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선회한 이 부분들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만 겨냥하면서 계속 SNS에 글 남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완전히 팽당했죠. 음. 내부적으로 뭐 친윤계 의원들 저 추경호 원대부터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계속 공격하고 있으니까 당내 리더십도 쓰지 않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출구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2의 두루킹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게시판 아. 가족들 이름을 이용한 익명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들통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위기감도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종합적으로 했을 때 야 이제 내가 살 길은 이제 납작 엎드리는 거다 이렇게 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잘못된 판단이죠. 네. 본인의 정치 생명도 그와 같이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그 동안에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나마 좀 인정해주고 그 저 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쓴소리 좀 하고 대안 네. 세력으로 좀 기능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금처럼 결국은 그 이제 국정농단의 공동 운명체 네. 윤석열 아바타 그 제2의 모습. 예, 그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네. 보수 측의 저 진영에서도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드루킹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제 당원 게시판 이 논란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좀 궁지에 좀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지에 물렸죠. 예, 한동훈이라는 명의의 이름으로 글 쓴 게 이제 드러났어요. 원래 이제 한땡땡 이렇게 이름이 다 안 드러나는데 이름을 검색해서 보면은 그게 이름이 그대로 이제 검색이 되더라고요. 이름을 검색해서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진은정 그러니까 배우자 진은정 씨 얘기도 이름도 나오고 또 뭐 장인의 이름도 나오고 뭐딸 이름도 나온다. 가족들 이름 다 나왔죠. 그래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동훈 딸 이름으로도 당원 게시판에 152건의 비방글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밝혀야 된다. 이거 당무감사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빨리 이거 밝히고 여론조작한 사실 하나하나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자, 나를 고소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뭐 방송에서 예.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게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해왔던 언행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당무감사를 스스로 먼저 빨리 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한동훈식 정치여야 돼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그때 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죄 없음 수사받아라. 아,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일갈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의혹이 있고 가족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본인은 저 본인의 네. 동명이다라고 그건 또 밝히면서 가족들과 관련돼서는 밝히지 않은 거를 봐서는 가족들이 맞는 것까지는 맞는 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또 일부 하더라고요. 도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가족들의 이름이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기 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장해찬이나 그 많은 사람들의 의혹은 네. 한동훈 가족 또는 한동훈이나 누가가 그것들을 이제 그거는 그 개인 정보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가입할 수 있는 거라서 동의하에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도용할 아하. 가능성을 또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럼 그 도용 여부에 대해서조차도 빨리 저 당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도용됐다 하면 이거 진짜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당무감사 넘어서 수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랬더니 네. 이제 그 관련해서는 고발이 되어 있으니까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거기다 맡기자는 거예요. 아니 그 왜 그 먼저 그 당의 일인데 수사하고 당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네. 운영하는 거고 당 대표 본인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당무감사 하겠어요 저는. 그게 상식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앞에 계속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예. 비판을 거의 뭐 비난, 인신 공격성, 뭐 비난까지 여러 가지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에서 당당하게 게시판 이거 빨리 수사해서 아니면 당무감사에서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입장만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 분열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이게 분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그렇죠. 분열 문제가 아닌데 분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을 좀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해찬 이 전 최고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 사안을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이게 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당 대표가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한땡땡 뭐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혀 드러난지 몰랐다라는 건지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 이후에 하필이면 참 기묘하게도 하필이면 이 시점 이게 불거진 다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원색적으로 비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또 끌어들여 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내용도 고약하잖아요. 그 익명으로 가족들의 이름 익명으로 한 네. 내용들이 전부 윤석열, 김건희 욕한 거고 뭐 자기 칭찬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실관계를 밝혀지면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정치를 합니까?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진실을 밝히지 않고는 못 넘어간다.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열심히 이 사안 지적하고 그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의원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당봉와서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밝혀졌을 때 한동훈 대표가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 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몇 건씩 뭐 10건 넘게도 제가 세어보니까 막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제도 민주당에서 새로운 녹취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들어봤더니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후보 비서실장 못하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연락해가지고 이걸 막았다라는 건데 뭐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런 인사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인데 근데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녹취록 하나를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 윤한홍 의원하고 아주 명태균 씨하고 무슨 적이 있나 봐요. 윤한홍 의원이 자주 나오더라고.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 저희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좀 물어봐 주세요. 가서. 지난번에 국감할 때 한번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네. 천준호 의원 질의하는데 갑자기 그 아. 윤한홍 위원장 마이크에서 맞아요. 쌍욕이 그러니까 욕설이 나왔어요. 예. 천준호 의원이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 천준호 의원한테 한 게 아니다. 나중에 그래서 봤더니 명태균과 관련된 기사 보다가 묵해가지고 나왔다고 사과하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예, 자기도 모르게 기사 보다가 이렇게 나왔군요. 저기 계속 나오네 보니까. 뭐 그때 경남도지사도 못하게 박완수를 했다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 네. 내가 막았다. 뭐 이런 건데. 저기 나오네. 저거예요. 저 상황.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게. 근데 이게 천준호 의원 향해서 한 건 아니었군요. 기사 보고 했다고. 네, 기사 보고 했다고.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저 사실을 저 뒤에 이제 피감 기관들 쫙 앉아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협의하자래 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야, 그러면은 윤한홍 위원장 입장에서는 진짜 저런 말이 나올 법하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때 창원 의창 거기 네. 보궐선거할 때 원래 윤한홍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또 거절당하고 김영선으로 갔다 뭐 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역할, 김건희 여사의 위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정말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또 공천 개입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예. 정말 그 막역하게 지냈던 것들도 이제는 이건 뭐 아무리 이거를 뭐 아니라고 해도 이거 이 정도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다 저기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 친밀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 윤석열 당시 윤석열 후보라든지 그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네. 또 대단히 막역한 관계였구나라는 것들이 그렇네요. 좀 다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핵심은 이제 다시 그래서 또 그 특유의 꼬리 자르기 해서 이제 새로운 희생양을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로 삼아가지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욱해가지고 또 폭로하는 폭로하고, 또 이런 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하.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준석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안 그러면 그러다가 정말 어차피 공천장에 도장 찍은 거는 본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외형상으로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전부 본인이 독박 쓸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그 명태균 씨를 그 윤석열 부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라며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데려가서 만났다 이런 뭐 얘기도 그런 얘기 있지 있었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의혹의 중심에 딱 섰기 때문에 네. 뭐 그때마다 그 본인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 원포인트로 이렇게 뭐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 전체에 대해서 다 아하. 그냥 다 그 오픈해가지고 네. 밝힐 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전 아. 대표는 안 그러면 계속 그 말려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이 김태우 예.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할 때도 있었다 그러고 그다음에 포항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예. 예비 후보 컷오프 되는 것을 뭐 중앙당 차원에서 막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준석 의원 대표 시절에 내가 이걸 막았어 외풍을 막았어. 아니 물론 김태우 후보는 공천이 됐지만은 그런 압박이 있었는데 내가 좀 막는 위치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유리한 거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럴 게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도장 찍었잖아요. 그렇죠. 대표 도장이 들어가야 공천이 예, 되니까. 예. 아하. 그럼 이준석 의원이 중요한 지금 어떤 인물로 떠올랐고 결국엔 검찰 수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의원이 뒤집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공천계의 모욕을 밝히라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 수사가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대신 중심에 서서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저기 김영선 의원에 네. 대해서 이번에 총선 때 공천하기 전에 그 칠불사에서 만나가지고 뭐 나무 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매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저 폭로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서 쭉 연장선상에서 뭔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 뭐 홍매화를 왜 심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쭉 다 아하. 그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으면 네. 계속해서 이제 그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준석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 한두 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방선거 다 통틀어서 보면은 여러 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7, 8건이라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 밝히지 않으면은 이준석 의원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렇게 안 그러면 저 정치 생명이 대단히 예. 이태로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그렇죠. 검찰 정권. 모든 예. 사람들 다 입틀막하고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윤석열 정권이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과연 지금 같은 대처로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문이에요. 그래요? 계속 나오잖아요, 하수분처럼 매일.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갔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국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매일 뭐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셔서 네. 또 분리방해인 정황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수많은 그 증거들이 지금 검찰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축소 수사하거나 또 그 뭐 이렇게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엔 정말 국민들이 언성이 참 저항이 정말로 분출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누적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 검찰에서 대충 수사했다가는 네. 그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아하. 그 이제 다시 이제 그 특검의 필요성을 떠나서 이 정권의 예. 그 운명
까지도 정말 이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예. 처럼 그때는 뭐 태블릿 PC라는 트리거 스모킹건이 이제 나와갖고 이게 막 이제 분출된 그렇죠. 곳인데 예. 지금 아직은 그렇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나 트리거가 아직은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찰이란 조직이 권력자 앞에서 이렇게 그 먼저 몸을 눕히는 네. 뭐 그런 정치 검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근데 그 정치 검찰들의 특징이 또 이제 도저히 이 윤석열 정권은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거 못 버틴다라고 판단하면 네. 또 권력자한테 또 따로 또 붙어갖고 더 심하게 수사할 수도 있어요. 아. 뭐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 뭐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대표나 이런 분들도 사실 그 당시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하면서 엄청 그 떴었잖아요. 또 그런 또 의협심이 생기는 또 검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명태균 관련된 조사,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정말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만약에 여기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명태균 씨가 친분을 과시해서 김영선 전 의원한테 돈을 이렇게 받았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아니 내가 대통령이 친해, 이거 과시하고 허풍 떨었다고 해서 세비를 반띵해서 줍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공천을 줬는지, 왜 돈을 받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가지고 공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를 따져가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캠프 여론조사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공천에 있을 때 윤 대통령 육성이 나온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그 법이 한자로 보면 물수자하고 갈것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간다 이런 그 상식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게 법이 뭐 함의하는 의미인데 네. 국민들 상식이 지금 벌써 이게 말이 되냐라고 윤석열 부부로 항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고 노회찬 의원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법은 10,000명한테만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모든 의혹은 김건희 방 앞에서만 딱 그 멈춘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국민들이 이 관련된 수사나 또는 뭐 특검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민심에 그 보면은 뭐 거의 압도적으로 반드시 특검 필요하고 네. 의혹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뭔가 윤석열 부부가 숨기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언제까지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사실 지역에서도 지금 1000만인 서명 운동, 네. 김건희 특검 1000만인 서명 운동 하고 계시죠? 예, 저희 평택도 지금 12일째 하고 있습니다. 12일째. 예. 현장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현장에 많이 하세요. 저희가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하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그 하는데도 몇백 명씩은 매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현장에서 그 정도 분위기면 국민들 여론,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이 진짜 체감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저게 바로 김건희 특검 아. 관련된 저거잖아요. 그 서명 운동이 지금 김현정 의원이 때문에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발대시 갈 때입니다, 저게. 아, 예. 발대시 갈 때 모습 네. 보고 있는데 예. 직접 이제 시민들이 진짜 서명도 하고 계시고 예. 뭐 꼬맹이들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이 서명 현장을 보고 서명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서명이 모아지게 되고 국민들이 여론이 모아지게 되면 김건희 특검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거는 분노하는 지점이 네. 불공정함에 대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불평등 양극화 관련해서도 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못 살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뭔가 그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불공정하다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그러면 되게 불행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만 너무 네. 불공정하게 법이 그 움직이고 있고 또 모든 국가 권력들이 그 두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네. 사적으로 작동된다라는 그런 그 아하. 비판들, 의혹들을 국민들이 다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단히 이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통해서 다 희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도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딱 카드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전부터도 대표를 제가 항상 그런 비판했잖아요. 때리기. 윤석열 정권은 그 무능 무책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민생 파탄 경제 파탄 뭐 네. 외교 안보 불안 뭐 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로지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 탓 시민단체 탓 노동계 탓 뭐 이렇게 탓하면서 네. 물타기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아하. 그런 아주 정말 그 나쁜 그 마이너스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정말 대단히 아쉬운 거죠. 네. 아쉽다라고도 언급하셨지만 사실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이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아니 그렇죠. 10만 4천 원 가지고 벌금형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재판이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이렇게 네. 묻고 있잖아. 그럼 윤석열은 그럼 김건희는 그렇게 그렇죠. 묻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뭐 10만 4천 원 밥 산 거 가지고 150만 원 저기 벌금형 때렸으면 500만 원짜리 돈봉투 2번 준 거는 확인된 거잖아요. 두 번 줬다며 명태규 씨한테. 그러면 그거를 환산하면 10만 4천 원에 환산하면 우리 박찬대 원대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1억 9천인가요? 그 벌금형 때려서 완전히 그 저기 그 후보 아니 자격 그 저 뭐죠 그 네. 선거 무효를 때려야 된다. 그 논리면 공정하게 하면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지금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1심 선고까지 나왔는데 왜 김건희 씨는 아직까지 재판도 받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 아예 무혐의로 재판 받는 그 상황도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정에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 막아버렸어요. 가면 유죄날 것 같으니까 검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참 이 천만인 서명 운동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특검법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뭐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라고 하지만 열흘 동안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럼요. 명태균 씨 관련된 녹취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 가지고 있고 네. 지금 분석하고 있고 어제도 공개가 됐지만은 더 공개할 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걸 공개할지는 지금 네.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음. 지금 마치 여당하고 뭐 보수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지금 뭐 그 자격 상실형을 네. 나왔기 때문에 그게 마치 무슨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막 모 그 지역위원 당협위원장은 잔치국수를 SNS에 올려갖고 조롱하듯이 그러게요. 이렇게 하는 아주 저질 정치를 하고 있던데 예. 정치는 생물이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 그 고 김대중 대통령도 현해탄에서 거의 수장될 뻔하다가도 살아나셨고 네.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가도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무려 34개의 그 혐의에 대해서 다 유죄로 저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국민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으로 선출했거든요. 그리고 저 상하원도 전부 다 이번에 공화당이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국민들의 민심을 법의 잣대로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주장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그 위반된 거에 대해서 네. 재판을 하되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선거 때 공시하게 아하. 공보물에 올려서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거를 법원에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 판결을 통해서
그 생사 여탈권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선출된 선출직이고 선출되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 선거 과정 속에서 한 행위들을 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니 그거 관련해서 공시해서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자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이름 보면 뭐 그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치는 정치로 풀고 정치 또 정책으로 승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다 재판부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게. 그것도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큰 거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이 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참. 5번째 기소인가요? 이거 뭐 거의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정치 못하게 하려고 막아보려고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말 참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고 벌써 그 임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국정 운영과 국정 기조 바꿔서 민생 좀 살려달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좀 해소해달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저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는 거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참. 국민들이 뭐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아니 이거 정말 이 정권이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죽이기. 그러니까 절대 정권을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주자 없애버린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정권의 이 귀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좀 댓글창에도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너무한다, 기가 막힌다. 군사 정권 때보다 더한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검찰들은 그 특활비 영수증 증빙조차도 내지 않고 버티면서 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프장 이용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파헤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CBS에서 노컷뉴스 이제 기자가 현장에 가서 태릉 CC에 도착한 대통령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호원 직원들이 와가지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입틀막 한 거죠. 와, 그 이 윤석열 정권은 핸드폰 뺏는 건 아주 기본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검사들 핸드폰도 네, 뺏었잖아요. 황제 수사할 때. 그렇죠. 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태릉 골프장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서 취재하는 기자한테 울타리 밖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예.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 정권은 네,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벌어진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자꾸 메신저 가지고 막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 하려고 네, 아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골프가 얼마나 지금 유치한 내용입니까? 사실은 그냥 골프 친다라면 되잖아요. 주말에 옆에 골프장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그러면 될 것을 왜 굳이 숨겨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태릉 골프장에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고 알려질 텐데. 제보가 되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또 골프를 뭐 8월 달에도 치고 그 9월 달에도 치고 뭐 10월도 그 치고. 그 대국민 담화 예. 하고 그 이틀 뒤에. 이틀 뒤에도 치고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그 이후에 됐는데 갑자기 들키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라운딩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8년 만에 연습을 했다. 8일 만에 해놓고. 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그 을지훈련 기간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8월 달에는? 그때 모든 전군에 맞아요. 골프 금지령 내려져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가서 골프 치고 있으니 참 이게 예. 국민들이 딱 보면은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대통령의 일을 정말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은 무슨 그 화재 참사 나가지고 네. 막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부천인가요? 인천인가요? 그 화재 나가지고 부천에서 예. 그때 또 한 번 또 쳤었잖아요. 그러니까 치면은 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해명해야 되는데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외교를 위해서 골프 연습에 골프 외교를 위해서 나갔다. 국민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행위도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더 큰 문제잖아요.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러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노키오라고 부르는 국민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피노키오. 네, 저러다 코가 막 터질 아. 거라고. 네, 이 취임 초기랑 비교 좀 해봐야겠네요. 코가 정말 길어졌는지. 그러니까 거짓말의 연속이다. 사실 기자회견 했을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을 듣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당이 말이 많네. 그 얘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자신은 뭐 의견만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연락도 뭐 끊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윤 대통령의 설명과 좀 배치가 되는 정황상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예. 그 대국민 담화 네. 하면서 국민께 사과했잖아요. 음, 물론 뭐 왜 사과한지는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또 예. 김건희 여사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부부싸움 뭐 자주 이제 한다고. 워낙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의 비판이 세니까 네. 마지못해서 한 기자회견 아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 기자회견 하고 이틀 뒤에 골프를 치러 갑니까? 그게 어떻게 국민들의 그 정서라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헤아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네. 가기로 했다가도 취소하죠. 그렇죠. 그럼 앞뒤로 10팀인가가 취소했다며요. 그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비용이 500만 원 뭐 들었을 건데 그 돈이 예. 누구 돈으로 나갔느냐? 국민 세금이겠죠. 국민 세금이겠죠 아무래도. 예, 윤 그게- 대통령 개인 돈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세수 결손 나가지고 네. 30조 빵꾸 나가지고 지금 뭐 건전재정 저 긴축재정한다고 난리인데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참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골프를 치냐 안 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해명. 그러니까 입장에서 거짓말이 나오고 8년 만에 골프장을 잡았다 그러고 또 그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폰을 빼앗고 경찰이 입틀막 건조물 침입죄 이걸로 또 입건을 하고 입건하고 그리고 뭐 골프 칠 때도 카트 타고 막 페어웨이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녔다며 그거 그럼 그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잔디 다 망쳐놓고 야, 그 과거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기차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신발 신고 이렇게 발을 바로 올렸죠 앞자리에 올려 그 사진이 유명했습니다. 그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게 그 태도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안하무인인 것 같아요. 안하무인이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뭐 어제부터 국회 예결특위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사진 나오네. 이 사진 나오네요. 야 진짜 저렇게 했네. 나는 아니 구두, 이건 진짜 상식 아닙니까? 나는 구두는 벗고 올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구두 신고 올려서 저 저 논란이 왼쪽 컸던 거예요. 김종민 부시장 아니에요? 왼쪽? 그런 것 같네요. 그런 거 같네. 앞에가 이준석 전 대표. 앞에가 이준석 의원이 아니고 저기 아니구나. 이분 성함이 이상일 맞죠? 지금 시장이죠? 네. 그런가 보네. 자, 이 당시 코로나 때 그때 기차 타고 가면서 구두 신은 채로 그 발을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 이것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골프 카트를 타고 페어웨이를 막 누볐다. 그래요. 이상일 용인시장이네요. 앞에 있는 모습은 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걸 보면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배려심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고 왕자 새기고 토론해 놨던 그 모습 그걸 보면은 지금 상황을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내가 왕이다 누가 날 건드려 이런 모습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토론회 때 나왔던 그 왕자 새긴 모습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경비 특정 업무 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용 냈으니까 이거 좀 살려줘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특활비 뭐 저기 특활비와 특경비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게 영수증 지출 영수증 내야 된다. 아니 그거를 제대로 지출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예산에 또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어떻게 근데 썼는지. 그 검찰과 그 저 감사원만 유독 그 안 내 갖고 네. 계속 이제 그거를 삭감을 해 놓으니까 법무부 안에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막 그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다 깎이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또 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진짜 그렇게 냈으면 될 거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예. 어제까지 3일 동안 그 정무 예산 소위 해가지고 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했는데 네. 그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은 정말 그 30조 세수 결손 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부자 감세가 다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국가 권력기관의 그런 업무 추진비랑이라든지 고위공무원의 급여를 올려놨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사기업에서도 회사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네. 임원들에 대한 그 급여라든지 성과급 이걸 먼저 좀 이렇게 반환하거나 삭감하는 그런 네. 조치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그 모범을 보인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서민들은 죽어라 하고 있는데 초부자 감세해주고 네. 그 고위공직자들 급여는 올리고 음. 그 사정기관의 그 특경비, 특가비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아유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야당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저희 그 정무예산 일단 저희가 장관급이 여섯 명 있거든요 피감기관에. 네. 그 장관급의 업무 추진비 일단 20% 삭감하는 거로 이렇게 소위에 저기 전체에 올렸습니다. 소위에. 그래요. 자 이렇게 뭐 예산도 지금 예산 전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뭐 예비비를 팍 늘린 거 뭐 조금 줄여서 이제 통과시킨다고 하지만 예비비로 가지고 또 이제 해외 순방에 다 그걸 끌어다 쓰고 이런 모습들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편성한 정부도 아마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건정재정 한다고 하더니 이걸 예비비를 늘려서 해외 순방 이런데 펑펑 쓰는 것이고 지방에 내려다 보내는 그 교부금이나 교육 관련 예산은 깎아버리고 엄청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거의 뭐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그러니까 기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실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인 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대단히 적거든요. 근데 그런 지방 교부금 확 줄여 놓으니까 네. 그 시민들의 요구 사항은 많고 그 모든 이제 그 비판은 또 지방 정부에서 먹어야 되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지역 우리 살고 계시는 주민들 시민들께서는 지방 정부 왜 이렇게 돈을 안 써? 왜 학교 예산이 왜 이 모양에 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중앙 정부한테 저기 항의해가지고 받아와야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궁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참 힘든 상황에서 저 지자체 운영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산도 지금 보면은 너무 건전 재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긴축 재정만 하다 보니까 이게 쓸 데가 없어요.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마중물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왜 이렇게 그 고집을 넘어서 아집을 피는지 모르겠어요. 고집을 넘어서 아집. 아니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그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21년도에 60조의 세수가 더 거쳤어요. 60조에. 그리고 그때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그랬죠. 그런데 그래서 그 22년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별도로 추경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는데 그 자기가 공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그걸 썼잖아요. 그렇네요. 자기가 생생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어깃장 놓고. 그래요. 전 정부를 탓하고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문재인 정부 뭐 7년 차, 8년 차 이게 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요.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뭐 이 국익에 관련된 외교 문제부터 안보 문제 또 한 번 더 긴장 문제 또 이 경제 문제 우리 내수가 침체된 이 부분까지 너무 분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야당 죽이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의혹들 공천 개입 의혹이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지적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임기 중단 개헌 얘기도 나오고 뭐 하야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안 들을 것 같고 답답하다. 어떻게든 좀
끝을 내달라 이런 목소리 아마 지역에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의원님. 뭐 이미 오마이뉴스에서 한 여론조사 보면 중도 하차시켜야 된다가 거의 58%, 58%로 거의 뭐 60%. 예, 반대보다 거의 2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 그게 민심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부 여당.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한 명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네. 이 길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 정말 오산입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의 이 말 국민은 쉽게 보면 안 된다. 또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또 속보로 전해져가지고 진짜 너무하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민심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더 이상 야당 대표 또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로 이 정권이 유지되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재명 대표가 집회에서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현실의 법정도 뭐 두 차례 남았지만 네.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하면서 오로지 국정농단하고 사익 편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 사정기관 동원해 가지고 전부 다 무혐의 처분 받으면서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에 대해서 입틀막하면서 막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대합니까? 그렇죠. 이대한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 심층적으로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